저는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침밥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가스레인지 앞에서 계란말이를 뒤집으며 시계를 힐끔 봅니다. 7시까지는 도윤이를 깨우고 세수시키고 옷도 입혀야 했죠. 5살 아이의 하루는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깼어요. 5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습관이 된 거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미역국은 도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국물이 끓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도윤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죠. 저는 무릎을 굽혀 도윤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우리 도윤이 잘 잤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놨다. 도윤이가 제 품에 안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도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양치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닭기 노래를 불러주었죠.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미역국,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도윤이는 숟가락을 들고 입안 가득 밥을 넣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저는 도윤이 옆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습니다. 도윤이가 밥알 하나하나를 입에 넣는 모습까지도 사랑스러웠어요. 오후 3시면 도윤이와 함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길이 즐거웠어요. 도윤이는 길에서 만나는 강아지마다 인사를 했죠. 멍멍이, 안녕. 하며 손을 흔들면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놀이터에는 다른 할머니들도 손주를 데리고 나와 있었어요. 박할머니, 최할머니, 그리고 새로 이사온 김할머니까지. 저는 벤치에 앉아 도윤이가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심해라, 도윤아. 제 목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어요. 영희 씨, 도윤이 참 의젓하네요. 박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침에는 혼자서 양치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들과 나누는 이런 대화가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네를 타는 도윤이를 밀어주면서 다른 할머니들과 육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주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도윤이는 벌써 한글을 읽어요. 정말요? 똑똑하네요. 이런 소소한 수다가 제 일상의 활력소였죠. 도윤이가 모래놀이를 하는 동안 저는 다른 아이들도 함께 돌봤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놀아요. 하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가 뛰어오더니 제 무릎에 안겼죠. 할머니, 목말라요. 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도윤이에게 건네줬어요. 물을 마시는 도윤이의 모습을 보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말에 저는 찻잔을 든 손을 멈췄어요. 따뜻했던 차가 갑자기 식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민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 발령이 났어요. 부산으로 내려가야 해서요. 저는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 언제부터인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는데 다행히 그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도윤이도 새 학교에 적응해야 하고요. 도윤이는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빨간 블록과 파란 블록을 조립하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죠.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는 천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럼 도윤이는 어쩌고? 5년 동안 함께 지낸 도윤이와 헤어진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어요. 같이 가야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슴 한편이 허전해지는 걸 느꼈지만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산도 좋은 곳이지. 바다도 있고. 억지로라도 밝은 말을 해봤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주 놀러 올게요, 어머니. 마지막 등원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도윤이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걸었지만 발걸음이 느려진 것 같았어요. 익숙한 골목길, 매일 지나던 문방구, 도윤이가 좋아하던 붕어빵 아저씨.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새삼스럽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뭐 하고 놀까요? 도윤이는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사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윤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할머니랑 그림 그리고 싶어요. 유치원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공룡 스티커였어요. 도윤아, 이거 할머니가 선물이야. 도윤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티라노사우루스다. 고마워요, 할머니. 선생님이 나와서 도윤이를 맞이했어요. 도윤이, 오늘도 즐겁게 놀자. 저는 도윤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잘 지내야 해. 할머니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머니, 매일매일 전화할게요.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돌아보니 도윤이가 교실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크게 흔들어 주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이 길을 혼자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사 당일 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의 장난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작은 옷들도 모두 상자에 담겨갔어요. 5년 동안 쌓인 추억들이 택배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죠. 조심히 가렴. 도착하면 전화해라. 도윤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 도윤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문이 닫힌 후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도윤이가 앉던 작은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리던 도윤이가 사라졌죠. 저는 그 의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의자에는 도윤이가 흘린 크레파스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지우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도윤이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냉장고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도윤이 목소리, 장난감 소리,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니. 처음 경험하는 정적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려다가 멈춰 섰어요. 이제는 한 사람 분량만 준비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욱 허전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갑자기 식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없는 첫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깨울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마음이 허전해졌죠. 부엌에 가서 물을 끓이다가 멈췄어요. 미역국을 끓일 이유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도윤이가 보던 만화 채널이 나오면 더 허전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뉴스를 틀었지만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파 아래로 작은 장난감 조각이 보였습니다. 도윤이가 놓고 간 레고 블록이었어요. 빨간색 작은 블록이 먼지와 함께 구석에 숨어 있었죠. 무릎을 굽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도윤이 손때가 묻어있는 것만 같았어요. 한참을 그 블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 이거 로봇 다리예요. 하며 보여주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저는 그 블록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도윤이가 와서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다른 집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조용했죠. 벽시계만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이제 이 정적에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정신이 조금 들었죠. 그래,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옆집 김 아주머니였어요. 영희 씨 안녕하세요. 도윤이 잘 갔어요? 오랜만에 듣는 다른 사람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대답했죠. 네, 어제 잘 도착했다고 연락 왔어요. 허전하시겠어요. 맨날 같이 다니시더니 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죠. 정말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도 갑자기 조용해지면 적응이 안 되실 텐데. 김 아주머니가 공감해주는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맞았습니다. 5년 동안 도윤이와 함께한 시간이 없어지니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안 잡혔어요. 전화 통화가 길어지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던데 산책 많이 하세요. 아직은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니 김 아주머니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오세요. 우리 같이 산책도 하고. 김 아주머니가 제안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진짜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누군가 안부를 물어봐 주니까 오히려 더 허전한 마음이 컸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온 것 같았죠. 그래도 김 아주머니가 신경 써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토요일 오전, 저는 도윤이가 좋아하는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호 가족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과자도 새로 사놓고 도윤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도 준비했어요. 한 주 만에 만나는 거라 설렜습니다. 그런데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말 방문이 어려울 것 같아요. 도윤이가 새 환경 적응하느라 힘들어해서요. 손에 들고 있던 사과 깎는 칼이 멈춰 섰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잡았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목소리는 담담하게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실망이 컸어요.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만남이 취소된 거니까요. 다음 주말에는 꼭 올게요. 도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민호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였습니다. 부산 생활 적응하는 게 쉽지 않나 보네. 도윤이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해라. 저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준비해둔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깎아놓은 사과, 새로 산 과자, 냉장고 속 딸기 우유. 이제 혼자 먹어야겠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도윤이가 뛰어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죠. 이제 본인 시간 가지세요라는 민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과연 내 시간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 돌보는 게 아닌 나만의 시간 말이에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윤이 재우고 정리하느라 피곤해서 금세 잠들었을 텐데요. 이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이런 시간까지 깨어 있었던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지낼 때는 늘 일찍 잠들었거든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또렷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를 끓였죠. 도윤이가 잠들기 전에 자주 마시던 우유였습니다. 가스레인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파랗게 타올랐어요. 우유를 끓이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만 혼자 깨어 있는 것 같았죠. 컵에 우유를 따라 마시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우유 맛과 비슷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5년 동안 도윤이 중심으로 돌아가던 생활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저녁을 정성스럽게 준비할 이유도 없어진 것 같았죠. 우유를 다 마시고 침대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이런 밤들이 계속될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야 할까?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아침, 우유가 떨어져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것조차 며칠 만이었어요. 바깥 공기가 생각보다 상쾌했습니다. 계산대에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 있었어요.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우유만 사시는군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우유 한 팩만요. 바코드를 찍는 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렸어요. 이런 일상적인 소리도 며칠 만에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던데 산책 많이 하세요? 청년의 질문에 저는 잠깐 멈춰 섰어요. 산책이요? 글쎄요. 별로 나가지 않네요. 사실 도윤이와 함께 산책하던 것 외에는 혼자 나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청년이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할머님들 자주 보는데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모여서 운동도 하시고. 계산을 하면서 청년이 덧붙였어요. 우리 동네 할머님들은 정말 활발하세요. 웃음소리도 크고 재미있어 보이던데요. 저는 그런가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다른 할머니들이 뭘 하는지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도윤이와 놀이터 갈 때 잠깐 만나는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님도 한번 가보세요. 아침 7시쯤에 모이시더라고요. 편의점을 나서면서 청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걸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쳤는데 정말로 몇 분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죠. 나도 저기 섞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나서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 나온 거였죠. 평소에는 도윤이와 함께 가던 길을 혼자 걸으니 모든 게 낯설었어요. 걷다 보니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시니어 프로그램 모집이라고 써 있는 큰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생년 필화 교실, 스마트폰 교실, 요가 교실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그냥 갈까? 안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활기찬 분위기였죠. 하지만 낯선 곳에 혼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발걸음을 돌렸다가 다시 문 앞으로 왔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말했어요. 저 프로그램 안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는데 직원이 잘 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요즘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지를 건네주었어요. 요즘 색연필화 교실이 인기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작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세요. 안내지에는 시간표와 준비물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죠. 저는 안내지를 받아들고 이름만 적었습니다. 아직 참여할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걸음은 내디딘 것 같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직원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안내지를 여러 번 들여다봤어요. 저녁 무렵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도윤이가 할머니 안부 물어봐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도윤이 목소리 좀 들려주렴. 도윤이와 짧게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였어요. 할머니, 새 학교 재미있어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도윤이가 밝게 말했지만 뭔가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도 보고 싶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민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이제 좀 본인 시간 가지세요. 취미 활동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요. 민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마치 저를 떠밀어 내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나왔어요. 5년 동안 도윤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 뭘 하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런가요? 주민센터에 프로그램도 많다던데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갑자기 혼자가 된 기분이라고.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민호가 잠깐 조용해졌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자유로우시잖아요.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되죠. 그래, 알겠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조차 제가 혼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외로워졌죠. 정말로 이제는 저 혼자 시간을 채워나가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유롭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화요일 오전 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색연필화 교실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가방에는 미리 사온 색연필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준비하고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8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들 친한 사이인 듯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네,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도 한 달 전에 시작했어요. 재밌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롭게 기억에 남는 풍경을 그려보세요. 특별한 기법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연필을 들고 한참 생각했어요. 무엇을 그릴까? 자연스럽게 도윤이와 앉던 식탁이 떠올랐죠. 의자 2개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큰 의자, 하나는 작은 의자였어요. 작은 의자에는 도윤이가 앉아있던 흔적을 표현해 보려 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던 모습, 발을 까딱거리던 모습. 그리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도윤이와의 시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제 그림을 보며 따뜻한 그림이네요.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앉던 자리인가 봐요. 라고 말해 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가 앉던 자리예요. 아, 그러시구나. 정말 정성스럽게 그리셨네요. 다음 주에는 스마트폰 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색연필화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같이 가자고 해서 용기가 났거든요. 젊은 남자 강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영상통화 기능을 사용하시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화면을 누르는 힘 조절도 어렵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도 헷갈렸죠. 하지만 강사가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따라 해보세요. 여기 초록색 전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조심조심 따라했어요. 몇 번 연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옆자리 할머니도 감탄했어요. 이제 영상통화 해보실까요? 강사가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나타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님도 손주분과 영상통화 하실 수 있겠네요. 강사의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도윤이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이제 나도 영상통화할 수 있어. 도윤이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 민호가 놀라며 말했죠. 어머니가 그런 걸 배우셨다고요? 대단하세요. 그날 저녁 첫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에 도윤이 얼굴이 나타났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할머니, 얼굴이 보여요. 도윤이도 신기해하며 화면을 만지작거렸죠. 우리 도윤이 할머니도 도윤이 보니까 너무 좋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영상통화하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도윤이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주민센터에서 도서관 봉사활동을 소개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도윤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폰 교실에서 만난 박 할머니가 함께 하자고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도서관 어린이실로 갔습니다. 5명 정도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살부터 7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죠. 할머니, 어떤 책 읽어줄 거예요?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전래동화 책을 펼쳤습니다. 혹부리 영감 이야기였어요.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착한 영감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 눈이 반짝였어요. 도윤이에게 들려주던 것처럼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 읽었습니다. 할머니, 혹이 왜 생긴 거예요? 영감님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중간중간 질문도 하고 자기 생각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도윤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1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또 다른 책도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새로운 깨달음이 들었어요. 저는 도윤이만의 할머니가 아니라 여러 아이들의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한 달 후 민호 가족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미리 도윤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죠. 이제는 제게도 할 일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어머니 많이 바빠지셨다면서요? 수진이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낼 만해. 색연필이라도 배우고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있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도윤이가 제 품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도윤이를 꼭 안았죠.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영상통화로 자주 만날 수 있잖아. 지난주에도 통화했지? 맞아요. 할머니, 얼굴이 폰에서 나왔어요. 도윤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제 그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이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야.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지내시니까 저희도 안심이 돼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뵐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너희도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 토요일 오후는 도서관 봉사 시간이시죠? 저희가 방문할 때도 그 시간은 피해서 올게요. 수진이의 배려 깊은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제 일정을 존중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가 앉던 작은 의자가 있고 제가 앉는 자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옆에 새로운 자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 아이들과 색연필화 교실 친구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저 자신을 위한 자리 말이에요. 도윤이가 떠난 자리가 빈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여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주 할머니에서 벗어나 다시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희망이 제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